보자. 이번 달 관리비랑 핸드폰비 내고 나면 잔고가 회사 가기 싫다. 여러분들 혹시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혹시 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고요? 떼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돈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만약에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흙수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는 이유는 흙수저로 태어나서도 아니고 이 사회가 불공평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주의의 원리, 자본주의의 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무슨 주의 국가죠?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죠.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룰과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무슨 경제 수업 이런 건 있었을지 몰라도 돈에 대해서 아마 직접적으로 배워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금기시하고 얘기를 못하게 해야죠.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죠? 부모님은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켰습니까? 바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확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니까. 근데 왜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그 간단한 원리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거의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한 이유가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고 집에서고 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자본주의의 룰을 모른다면 당연히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건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시간이 곧 삶입니다. 시간이 내 목숨이에요. 시간이 닿으면 목숨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의 룰을 모르면 바로 이 시간, 내 목숨과 다름없는 이 시간을 몽땅 뺏겨버립니다. 자,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남의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소비합니까?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시간당 급여를 받고 어딘가에서 일할 때 그게 무슨 일이든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물론 저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닌데요. 저는 그냥 일이 너무 좋아서 일하는 게 행복해서 하는 건데요.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금과 똑같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도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일하는 그 시간만큼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주 극소수라고 단언합니다. 일이 좋아서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시간보다는 훨씬 조금 할 거예요. 둘째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학업을 포기한다든지, 결혼을 포기한다든지, 또는 아이를 포기한다든지, 심지어 돈 때문에 가족 사이나 친척 사이나 친구 사이가 망가지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즉, 돈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유지하고 싶은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속물처럼 여기고 금기시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곧 시간이고
시간은 목숨입니다. Hey, it's amazing the subtle games that you are playing, and you don't even know I am. 그러면 그 자본주의 룰, 자본주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은 복잡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룰, 자본주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한마디로 자본주의가 다 설명됩니다.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정답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자본주의의 끝이에요. 바로 돈이 돈을 만든다. 이게 자본주의 설명의 끝입니다. 근데 이 말만 들으면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죠. 그러면 누구나 아는 가장 간단한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물가는 어떻게 되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정말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어린애들도 아는 얘기예요.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른다. 물가는 시간이 갈수록 올라요. 왜? 자본주의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물가가 무조건 올라야만 합니다. 내려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나라가 안 돌아가요. 왜 물가가 올라야지만 할까요? 왜 물가가 올라야지만 나라가 돌아갈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요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내일은 900원이 되면 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일 모레는 800원에 살 수 있어요. 물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바보입니까? 내일이면 1,000원짜리가 900원이 되는데 누가 물건을 삽니까?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800원이 되는데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요. 즉 물가가 내려가면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소비를 아무도 안 해요. 투자를 아무도 안 해요. 그럼 돈이 안 굴러가겠죠.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줍니다. 파산하겠죠. 그러면 직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됩니다.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돈은 더 못 씁니다. 그 악순환이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 국가는 망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오늘이 가장 쌀 거라는, 내일은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본 전제, 물가가 오른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지만 나라가 굴러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아예 굴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겁니다. 안 오르면 어떻게 하냐? 나라가 억지로 돈을 풀어서라도 물가를 올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절대로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뭐라 그랬죠? 물가는 무조건 오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돈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은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가만히 놔뒀어. 장롱에 넣어놨어. 그러면 그 100만 원은 계속 100만 원으로 있겠죠. 하지만 물가가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은 점점 가치가 내려갑니다. 예전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게 이제는 200만 원, 300만 원이 있어야 살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가만히 놔두는 거는 바보입니다. 반드시 순환을 시켜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죠? 돈이 돈을 만들도록 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가치가 계속 내려간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은행은 안전한데요? 안전한 게 아닙니다. 미래에 100%의 확률로 가치가 내려갈 곳에 돈을 넣어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미래에 100% 가격이 내려갈 주식을 사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바보입니까? 절대 안 사죠. 그런데 은행에 돈을 가만히 넣어두는 거는 미래에 100% 가치가 내려갈 주식을 사는 거랑 똑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무조건 가치가 내려갈 것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 워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 즉, 돈이 돈을 만들도록 시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돈을 돈인 상태로 두지 말고 실물 자산을 사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물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아는 가장 쉬운 거. 부동산, 주식, 채권, 금, 무엇이 돼도 좋으니까 이런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금을 100만 원치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금은 그대로 있죠.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의 가격이 올라가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의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엔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게 이제는 200만 원,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재산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뭐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연일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역시 안전한 은행이 짱이야. 그런데요, 자본주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럴 때를 위기가 아니라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40%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가치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40%나 떨어졌을까요? 물론 약간의 타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면은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코로나 때문에 40%나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무슨 주가가 40%나 떨어져?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절대로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자기가 잘 모르는 거는 무서워서 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머리로는 어렴풋이 그런 걸 알아도 절대로 투자를 못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은행에 돈을 넣어두겠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미래의 가치가 100% 하락할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얘기, 절대 투자 같은 거 하지 말고 돈은 버는 대로 무조건 은행에 넣어놔라.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 말을 하신 저희 부모님도 부자가 아니었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부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즉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라온 거죠.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대부분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들은 모두 부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 역시 자본주의 룰을 모르고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도 모르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저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본의 노예,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대학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저 역시 거의 30년 가까이를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30살이 조금 넘어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닫고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러서 아주 작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얻었어요. 물론 아직 부자라고 불리기에는 터무니없이 미약하지만 적어도 보통 사람보다는 많이 공부를 했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장하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아직 저보다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돈에 대한 얘기도 간간히 할 예정이에요. 이미 몇 편의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아직은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그 영상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돈에 대한 영상 그리고 경제관념에 대한 영상도 올릴 테니까요. 부디 여러분도 그 영상을 보시고 조금 생각의 변화가 생긴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기대되시는 분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